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주된 관심사인 부동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데요. 저희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읽는 방법 가져가시고요.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출발해 볼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는 알짜 고고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이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핵심 지역만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번호는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려지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부동산 꿀팁 챙겨오셨다고요? 네, 오늘의 이슈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2018년 그 개별 공시지가 가격이 발표가 되는데요. 전국적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구가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작은 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틀 그리고 큰 흐름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도표들을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고 본인이 투자하셨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밑에 보시면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10% 이상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요 도시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울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저쪽 충남에는 세종신도시 지역이 작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세종신도시가 계속해서 기반시설들이 확충됨에 따라서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내려간 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전국적인 평균을 보시면 상승률은 6.28%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서두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떨어진 지역 없이 6% 이상은 다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니까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특히나 어떤 그 한정적인 재화에 투자하실 때 부동산만한 것은 없다. 요 기본 가치는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시도로도 나눠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수도권들은 5.37%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도, 지방 지역들도 지가가 오른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국 시도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률 이렇게 살펴보는데 전국적인 평균은 6.28%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아까 큰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8%에서 훨씬 상회하는 17.51%가 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액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가 지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시나 세종시, 광주시,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이런 주요 광역시나 특별시 지역들이 많이 올랐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서울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강남구 아니면 서초구 이런 지역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시 내에서 전체적으로 상위권의 5개의 구를 나눈 겁니다. 보시면 강남구가 이제 5번째고요. 그 서초구,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는 한 7, 8% 정도가 올랐고요. 요즘에 유행어로 마용성이라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이제 3개 다 껴있는데 마포구가 11%가 올라서 1위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1위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성동구, 그다음에 용산구는 다 8%대로 올랐고 이외에도 7%대, 6%대 이렇게 해서 고르게 안정적으로 지금 서울 시내 가격대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의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에 역세권에 이렇게 묶어 놓으시기만 하고 시간을 두시고 좀 기다리실 여유만 있으시면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2009년 이후에 지가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장기적으로 좀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서 마용성 하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용성 말고 아직 저평가돼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만나볼게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호선 제기동역에서 걸어서 4분, 201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내 4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살펴보시면 2억 4,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2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6,9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강북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청량리 근처 들석이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네요. 이사님,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알아볼까요? 네, 청량리에 호재를 안고 있는 제기동의 투룸 주택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청량리 하면 최근에 역세권들 투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7개 노선이 지나가는 역인 만큼 서울시내에서 가장 거점 도시다 이런 명칭들이 잘 어울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청량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청량리 위쪽으로 보시면 대부분 재래시장들, 경동시장, 약재시장 이런 지역들이 있는 상업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소형 주택들이 입지할 수 있는 충분히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제기동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 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약재시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현대화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전통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또 관광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청량리역 쪽 밑에, 그러니까 청량리역 주변에서 이런 수름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한 기준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레미안 크레시티라고 해서 대단지 아파트고 이제 재개발을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현 시세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오른 것이고 그만큼 청량리의 호재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호재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파트로 투자하시거나 소액이 아닌 고액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근에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월세를 생각을 하시거나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싶다 이러면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기동이 청량리 주변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에 이제 고려대라든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가들도 끼고 있기 때문에 원룸 수요들 아니면 학생들, 대학생들의 수요들도 충분하기도 하고 좌측으로 가시면 도심이기 때문에요. 종로라든지 아니면 동대문의 수요 이런 수요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수요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해당 지역 내에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3면을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20m를 도로를 접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4m 접했기 때문에 3면이 다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큰 장점이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청량리역이고요. 청량리역 위쪽으로는 대부분 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에 있는 기존의 이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들을 살펴보시면 장년층들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쪽의 위쪽들은 대부분 이제 청량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양령시장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한방 특정 개발지능지구라고 해서 현장에 와보시면 아주 대규모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물건지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도심 재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량리 4구역 개발인데요.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 롯데에서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고 65층의 대형 빌딩들이 그 대형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장년층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은 젊은 유동인구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유입될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고요. 그 교통 호재들이 이제 가장 많은데요. 지금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그리고 경강선 그리고 분당선이 이제 올해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왕십리까지만 오던 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GTX B노선하고 C노선이 다 청량리역을 지납니다. 그래서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제기동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량리 안에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량리역 호재들도 있지만 제기동에도 다른 교통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GTX 노선 이외에 동북선이라고 해서요. 그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 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동역을 지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통 호재들 있고 청량리역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잘 버무려져서 충분히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으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그 청량리역 주변에 공급이 많은지
적을 수뿐이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입니다. 군계 일학으로 튈 것 같은데 저희 건물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네, 우선 20m 도로에 접해 있고요. 3면이 다 도로에 접해 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20m 도로, 4m, 4m 이렇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채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5층 중에 4층이 로얄층입니다. 그래서 로얄층이기도 하고 로얄 호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보시고요. 실사용 면적하고 현관에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이중 샤시하고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인근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면이 도로라서 다른 물건보다 확 트인 개방감을 자랑을 하고 있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4,9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400만 원이라는 소액이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보통 임대사업자들 많이 내시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지금 이 지역에 오시면 동대문구,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들도 급상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가격이 3억대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전세에 낀 투자를 하신다고 하셔도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잘 돼서 매매 금액을 많이 낮췄으니까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적고 거품이 끼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실제 물건이 잘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는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정보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번 물건은요. 핵심 거점으로 변모하는 곳이죠. 시흥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자리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에서 걸어서 3분, 2018년 6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성됐네요. 매매 금액은요, 2억 3,6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이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5,600만 원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흥동으로 한번 떠나와봤습니다. 이사님, 어떤 입지 여건 개발 호재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금천구 하면 쥐밸리가 많이들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지역의 입지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쥐밸리라고 해서 주요 업무지구, 대형 업무지구가 있고 그 업무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 비인기 지역이었었지만 실제로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물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투자하셨던 지역이고 지금은 임대 수익률들이 아주 높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매매가들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쥐밸리 2단지, 3단지하고 현재 물건지는 가깝고요. 이 지역은 지금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호재들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보시면 교통 노선들을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들을 보시면 꼭 신안산선이 아마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들도 그렇고 아니면 KTX 광명역 주변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호재들은 신안산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점선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 신안산선이고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예정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통 호재를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왼쪽에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고 우측으로는 지금 신안산선이 있고 밑에 쪽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작년에 개통이 돼가지고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저평가대형 지역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뒤에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입지를 좀 더 확대를 해본 모습인데요. 현재 금천구청역 1호선 금천구청역부터 물건지까지는 도보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1호선보다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흥 사거리고요. 시흥 사거리고 지금 시흥 사거리에서 출입구는 이렇게 4개가 뚫릴 예정입니다. 현재 그 금천구에서 공람을 해보시면 신안산선의 설계도를 공람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물건지에서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까지는 도보로 한 2, 3분 정도뿐이 안 걸리기 때문에 아주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건지 바로 앞에까지는 이렇게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바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흥 사거리에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본 물건보다는 입지가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부분들도 큰 강점이고요. 지금 금천구청 위쪽으로는 롯데에서 대규모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한 4,500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최초에 분양했던 것들보다도 2억 이상 아파트 가격들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필승 아파트라든지 무지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인근은 이제 크게 변모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한전선 부지라고 불렸었던 지역인데 현재 공사를 위해서 펜스는 다 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대규모로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큰 변화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크게 변모될 지역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서 좀 현장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벨리 지역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 첨단 IT 산업들, 게임 회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만 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25만 명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젊은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곳은 금천구심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금천구청이고요. 금천구청 위쪽으로는 롯데에서 대규모로 개발이 됐었고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사이언스파크 예정지는 기존에는 지금 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군 부대가 이전을 하고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쥐벨리가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영에서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대규모 병원을 짓겠다 그리고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것이고 물건지는 지금 신안산선이 흐르고 있는 시흥사거리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2020년대 초반이 되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 지금 시흥 IC가 있는데요. 시흥 IC에서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타시면 사당 IC라든지 아니면 서남 영업소나 양지 IC 쪽을 통해서 강남 남쪽으로의 진입이 훨씬 더 편해지고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 오셔서 꼭 점검해 보시고 실제로 여기가 입지적으로 충분히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입소문 타고 다니는 동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입과 입을 타서 투자 유망처로 꼽히는 그런 동네라고 하거든요. 꼭 한번 다녀오시고요. 건물 안 살펴볼 수 없겠죠.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5월 말이니까요. 다음 달 말, 6월 말 정도면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 지금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 동으로 지금 공사 중이고 실제로 저 조감도보다도 훨씬 더 외벽이나 이런 것들은 웅장하기도 하고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동의 전체적인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세대 주택들 필로티에 주차장이 있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바로 세대로 올라가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천구에서도 돋보이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아마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임차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부분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7층 중에 5층이기도 하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 실평수가 약 한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관에 중문이 설치가 되고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혼부부가 넉넉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한번 현장 답사해 보시고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1,600만 원으로 전세를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인데 보통 저 보증금에 80만 원 정도를 받으시려고 하면 매매가가 서울 시내에서는 대부분 다 2억 6천만 원, 7천만 원대 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고 임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반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흥 사거리의 신흥 강좌 만나봤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할게요. 일주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